QQQ, QLD, TQQQ 투자자라면 지금 일본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팩스 쓰는 나라, 현금만 쓰는 나라, 잃어버린 30년에 갇힌 나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일본이 2040년까지 약 370조엔, 우리 돈으로 약 3,500조 원 규모의 미래 산업 투자 전략을 꺼냈습니다. 핵심은 17개 산업입니다. AI 인프라, 해저, 케이블, 통신망, 반도체, 방산, 조선, 우주산업, 전부 QQQ, QLD, TQQQ 투자자가 매일 보는 나스닥의 핵심 흐름과 연결됩니다. 이건 일본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기술 패권의 판이 다시 흔들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판이 흔들리면 QQQ의 방향도, QLD의 추세도, TQQQ의 변동성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일본이 돈을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던 돈을 움직이느냐입니다. 일본 가계 금융자산은 약 2,230조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현금과 예금만 약 1,100조엔입니다. 한마디로 일본 국민의 돈이 은행 안에 엄청나게 잠들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제 이 돈을 깨우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예금이 많으면 안정이라고 봤습니다. 이제는 예금이 너무 많으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점 변화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니라 돈이고, 돈의 배치가 바뀌면 차트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가계 금융자산에서 주식, 투자신탁, 채권 비중을 기존 약 23%에서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이면 안 됩니다. 1,100조엔의 현금과 예금 중 일부만 움직여도 글로벌 자산 시장에는 큰 파동이 생깁니다. 그 돈이 일본 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미국 빅테크로 갈 수도 있고, 글로벌 반도체 펀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QQQ, QLD, TQQQ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이 나옵니다. 일본이 NISA를 키우면서 비과세 투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연간 360만 엔까지 넣을 수 있고, 평생 원금 기준 1,800만 엔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보면 평생 약 1억 6천만 원 전후의 비과세 투자 그릇을 국민에게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으로 돈이 가길 원했지만 많은 돈이 미국 주식과 글로벌 펀드로 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성장률을 따라갑니다. 돈은 수익률을 따라갑니다. 돈은 강한 기업을 찾아갑니다. 일본 투자자도 결국 미국 빅테크와 나스닥을 봤다는 뜻입니다. 이게 QQQ가 강한 이유입니다. QQQ는 미국 사람만 사는 상품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미국 기술주를 성장의 중심으로 인정할 때 그 돈이 모이는 그릇입니다. QLD는 그 흐름이 살아있을 때 힘을 받습니다. TQQQ는 그 흐름이 폭발할 때 큰 수익을 주지만 반대로 타점이 늦으면 계좌를 먼저 흔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본 돈이 움직이니까 무조건 매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일본 돈이 움직이니까 큰 방향은 더 뜨거워질 수 있지만 진입은 더 차갑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부동산 중심의 한국과 다릅니다. 일본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대략 30에서 35%로 봅니다. 한국은 65에서 70% 수준입니다. 돈이 부동산에 너무 많이 묶여 있습니다. 현금과 예금 비중도 다릅니다. 일본은 약 32%, 한국은 약 14%, 미국은 약 10% 수준입니다. 주식과 펀드 비중은 더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약 15%, 한국은 약 9%, 미국은 약 38%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왜 미국 증시가 계속 강한지 보입니다. 미국 국민의 돈은 이미 주식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금까지 합치면 사실상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기업 성장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커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커지고 애플과 아마존과 구글과 메타가 계속 자금을 끌어옵니다. QQQ는 이 구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따라가려는 것도 이 구조입니다. 현금과 예금을 주식과 채권과 성장 산업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은행이 일반 기업 지분을 많이 갖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전후 체제에서 은행과 산업을 분리한 겁니다. 은행이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갖기 어렵게 제한한 배경도 있었습니다. 과거 재벌과 은행이 결합해 군수산업을 키우고 나라를 전쟁으로 몰고 갔던 기억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이 빗장을 풀려고 합니다. 은행 돈이 기업으로 더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AI, 반도체, 우주, 방산, 스타트업, 이런 곳에 은행과 펀드의 돈이 들어가도록 길을 열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일본이 다시 산업국가로 승부를 걸겠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가 성공하면 일본 증시와 벤처 시장은 커질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일본 가계 자금은 오히려 미국으로 더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QQQ, QLD, TQQQ 투자자에게는 두 경우 모두 중요합니다. 성공하면 글로벌 기술 경쟁이 더 커집니다. 실패하면 일본 돈이 미국 빅테크로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술 패권의 판은 더 뜨거워집니다. 다만 계좌가 커지는 사람과 물리는 사람은 여기서 갈립니다. 큰 방향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QQ가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QLD가 상승장에서 강하다는 것도 압니다. TQQQ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변동성을 가진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계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타점 없이 흥분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3,500조 원을 건다. 반도체가 뜬다. AI 인프라가 간다. 미국 빅테크로 돈이 몰린다. 이런 말을 듣고 바로 추격하면 위험합니다. 뉴스는 방향을 알려줄 수 있지만 매수 가격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QQQ가 주요 추세선 위에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QLD는 눌림에서 분할로 접근해야 합니다. TQQQ는 욕심이 아니라 기준이 있을 때만 꺼내야 합니다. 특히 TQQQ는 방향이 맞아도 가격이 틀리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10% 하락은 순식간이고 20% 흔들림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TQQQ는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감당 가능한 비중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예상 질문이 나옵니다. 일본이 다시 강해지면 미국 기술주의 악재 아닙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은 심해지지만 전체 시장의 크기도 커집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AI에 돈을 걸면 미국도 더 투자합니다. 한국도 더 투자합니다. 대만도 더 투자합니다. 유럽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움직입니다. 결국 이 판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그리고 커지는 판에서 가장 먼저 돈을 끌어오는 건 이미 강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QQQ를 봐야 합니다. QLD는 추세가 살아있을 때 봐야 합니다. TQQQ는 모두가 흥분할 때가 아니라 공포가 왔는데 추세가 살아있을 때 봐야 합니다. 일본이 움직인다는 건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후에도 1100조엔의 현금과 예금을 들고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그들은 2040년까지 3,500조 원을 미래 산업에 걸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오늘 오르냐, 내일 빠지냐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투자자는 하루 변동보다 돈의 흐름을 봅니다. 돈이 현금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지 봅니다. 돈이 부동산에서 성장 산업으로 이동하는지 봅니다. 돈이 예금에서 반도체와 AI로 이동하는지 봅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줄을 서고 있습니다. AI를 가진 나라, 반도체를 가진 나라, 데이터 센터를 가진 나라, 전력을 가진 나라, 해저 케이블을 가진 나라, 그리고 국민의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앞으로의 질서를 가져갑니다. 일본은 다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앞에 서 있습니다. 중국은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도 똑같습니다. 준비 없이 흥분하면 계좌는 흔들립니다. 기준 없이 TQQQ를 잡으면 하락장에서 손이 먼저 나갑니다. 현금 없이 QLD를 사면 좋은 눌림이 와도 추가 매수를 못합니다. QQQ가 강하다는 걸 알면서도 고점 추격만 반복하면 수익은 남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공포도 아니고 흥분도 아닙니다. 숫자를 보고 방향을 보고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일본의 1100조엔 현금이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NISA 자금이 미국으로 가는지 일본 기업으로 가는지 보십시오. 3,500조 원의 산업 투자가 반도체와 AI판을 얼마나 키우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가 QQQ의 추세, QLD의 눌림, TQQQ의 타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십시오.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계좌도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